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6월 1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제 여름으로 들어왔는데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동은 없죠? 더 침체되고 있고요. 네.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릴게요.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2,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차량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애라는 5,800만 원, 5돈 덤프는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요 최근에 개인 중형이 조금 내린 다음에 또 더 내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냥 현 상태를 딱 유지하고 있네요. 요건 왜 그렇습니까? 아예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매매도 안 되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금액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시장 상황이 이렇게 나쁘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넘버값이 좀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팔고 다른 사업으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네. 단적인 애가 저희한테 14돈 차를 사가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일을 하는데 오다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 차를 팔아달라고 내놨는데 지금 매매업소에서도 포화 상태라 매물 자체 매입을 못해요. 차가 나가질 않았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데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매입한 금액이 있으니까 일정 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매매하는 데에서도 매입을 못하는 게 매입해 놓은 물건도 지금 나가질 않아서 재고로 쳐져 있는데 신규 매물이 들어와도 매입을 못하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화물차 번호판 가격이 너무 싸니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이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그만큼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얘기죠. 네, 예. 네. 대표님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화물차 번호판 시세 전망 한번 해주시죠. 화물차 전망은 하기가 좀 안타까운 게 네. 저희도 전망해서 기분 좋은 소리를 좀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침울하잖아요. 침울한데 지금 화물차 같은 경우는 앞길이 안 보인다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날이 안 보인다는 정도로 채산성도 안 맞고 일도 없고 지금 베테랑 기사들도 반토막 나가지고 이걸 팔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도 소형차는 좀 도는데 중대형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예, 예. 예. 대표님 그럼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1.2톤 개별 화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차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서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분은 그 과정을 좀 몰랐던 거예요. 1.2톤이 전에는 개별 화물이어 가지고 1.2톤 차량에는 다시 붙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 중간에서 소형 화물로 내려갈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간을 놓친 분들은 이제 1.5톤 초과 차량으로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1.2톤을 가지고 있다 1.2톤이 폐차가 났는데 그 남발 가지고 붙일 수 있는 번호 차량이 1.2톤이 전에 붙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로 따지게 되면 2.5톤에서 16톤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차량은 비싸니까 붙일 수가 없고 그 남발을 팔아가지고 소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남발을 팔려고 내놔도 한 사람이 2대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1인 1소유이기 때문에 그 차가 팔릴 때까지 이분은 다른 것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예. 그럼 그분은 아직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아야 다시 소형차를 사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중형 남바 자체가 요즘 거래가 안 되니까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안타깝네요. 예. 대표님 그러면 화물차는 한 사람이 2대를 못 가지고 있어요? 전에는 개인 소형을 한 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별, 지금은 개인 중형이요. 개인 중형도 한 대를 가지고 2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1인 1대밖에 소유가 안 돼요. 네.
개인 소형도 자기가 운행하는 차 한 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신문 기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 화물차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화물 하시는 분들 고령화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용달하시는 분 평균 수명이 지금 용달하시는 분들 평균 연령대가 66.2세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네. 일반 산업자 근로자 평균이 43.4세에 비하니까 고령화 수준이 좀 높은 거죠. 네. 그리고 용달하시는 분들 평균 경력이 18.2년. 그러니까 19년이 조금 안 되죠. 그 다음에 일반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22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신규 진입자 평균 연령이 47.6세. 그러니까 지금 용달하시는 분들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예. 화물차 신규 진입자 평균 나이가 47.6세면 20, 30대는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는 거죠. 네. 예, 예. 대표님 거래하시면서 최근에 20, 30대 화물차 진입하신 분 본 적 있으세요? 20, 30대는 없고 40대 초반은 요즘 좀 오세요. 예. 그 신문 기사를 보면 화물차 업계에 진입할 때 차량 구입비하고 운송사업 면허 구입 비용이 높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던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은 제가 보는 관점은 아니라고 봐요. 네. 지금 수익 구조만 좋으면은 그 이상의 돈을 지불하더라도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 금액이 커도 수익 구조가 탄탄하고 어느 정도 보장이 되니까 그래도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네. 화물 같은 경우에는 채산성이 안 맞아서 안 오는 거지 그 금액이 높아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예. 화물차 초기 진입 비용은 얼마면 돼요? 1톤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4,3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차하고 남바하고 했을 때 새 차 아닌 거 평균 냈을 때요. 네. 그리고 5톤차 정도로 계산했을 때는 1억 한 4,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죠. 네. 대표님, 화물업계 신규 인력 유입이 부족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물차 신규 유입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요인은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그만큼 채산성이 안 맞다는 얘기죠. 네. 예, 예. 그래서 화물 쪽으로는 사람들이 지금 오질 않는 거죠. 네. 경기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지금 진입 안 하는 게 이게 대체적인 시각인데 대표님도 여기는 동의하세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채산성도 안 맞는데 더더욱이 우리 기사님들을 더 어렵게 빠뜨리는 것은 주선사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칼질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 화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더욱 진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예, 예. 그 기사를 보면은 2004년 시행된 사업용 화물차 허가제가 화물차 업계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지 2004년도에 허가제로 바뀌어가지고 그만큼이라도 진입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지금 기사분님들이 어느 정도 일을 하는 거지 지금 완전히 풀어놨다면 우리나라 물류시장은 끝나는 거죠. 지금도 채산성이 안 맞았는데 너도 나도 없이 대수 제한 없이 수많은 사람이 달려들었을 때는 그 금액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겠냐고요. 네. 만약 저 허가제가 폐지되면 화물 시장은 그냥 붕괴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대수가 많아가지고 기사분님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덤핑 때문에 일을 못 하는데 만약에 지금 무제한으로 풀어준다면은 그 시장은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허가제로 묶어놨다 하지만은 허가제인 상황에서도 지금 봐요. 배짜락에서 남바 내줬지, 전기차라고 해서 내줬지, 냉동차라고 해서 내줬지. 이게 무슨 허가제 의미가 있었냐고요. 내줄 거는 다 내주고 와서 지금 와서 차량 대수, 허가권이 너무 많이 넘치다 보니까 그만큼 경쟁률도 떨어진 거죠. 네. 어느 정도 적정 대수를 유지해줘야 오늘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도 돈벌이가 되는 거지. 너무 대수를 무제한으로 풀어주면은 너도 나도 하게 되면은 이건 물류시장은 폭락이 되는 거죠. 예, 예. 지금도 화물차 시장에는 차량 포화 상태 아닌가요?
포화 상태죠. 너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남발한 거죠. 네. 예. 대표님 생각하실 때 화물차 업계의 고령화가 진행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바로 따르면은 2025년도에 화물차 운전자 수요가 20% 정도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10년 후에 2033년도에는 30% 이상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수치상으로 따질 게 아니고 그만큼 채산성이 안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화물차 기사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주선사들에서 너무나 과하게 칼질하고 오니까 채산성이 안 맞아서 화물차 시장에 기사들이 진입을 안 하는 거지, 기사들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네.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네. 화물차 업계의 고령화를 막고 젊은 층의 신규 진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입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적인 차원에서 특별 조치를 해서, 지금 물류비에 가다 보면 기름값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기름값부터 잡아줘야 돼요. 기름값부터 지금 유료 복지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몇 프로씩 생색내기 하지 말고, 화물차 영업용 하시는 분들은 거의 면세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유통을 시켜줘야 채상성도 좀 맞는 거고, 어느 정도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해서 일하고 돈 못 받는 법이나 정상적으로 일을 했는데 제 요금을 못 받는 거나 여러 가지 각도로 법령을 좀 많이 바꿔줘서 젊은 층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대표님 마지막으로 화물차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언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물차업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니? 일단은 주선사 관리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을 해서 주선사에서 장난 못 치게 칼질 못 하게 막고, 적정 금액의 오다를 100%다 띄워가지고 우리 기사분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차량마다 매타기를 장착을 해서 내가 거리 계산해서 이러는 금액만큼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받을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지금 상황으로 끌고 간다면은 개인 화물차 시장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화물차 하시는 분들 따지면 유가 비중이 굉장히 큰데, 유가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이건 거의 면세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지금 몇 푼 유료 복지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생색내기 식으로 해서 몇 푼 해주는 것 갖고는 채산성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고요. 네. 거기에 경기가 이렇게 나쁘니까 더더군다나 화물차 업계로 젊은 층이 진입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죠? 진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6월 1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물차 업계가 고령화되고 젊은 층 유입이 안 돼가지고 화물 업계가 계속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가지고 화물차 업계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